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폴더명을 가구 공식몰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폴더에 새로 만들기 해서 CSS 폴더랑 JS 폴더, 그 다음에 이미지스 폴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이미지들을 옮겨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JS 폴더에는 jQuery 오픈소스 파일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공받은 오픈소스가 혹시 3개가 있다면 1버전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S 코드 열어서 폴더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 그 다음 가구 공식몰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 index.html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CS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tyle.css 그 다음 J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cript.js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에 가서 먼저 느낌표 탭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랭귀지를 KO라고 써줄 거고 그 다음 도큐먼트는 가구 공식몰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공식몰.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골뱅이 찰색 UTF-8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별 모든 태그에게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해줍니다. 그 다음 li에게는 리스트 스타일 논 해주시고요. 그리고 a에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 인 헤딩 상속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태그에게 vertical align 탑 해주시고 그 다음 맥스 위드 100%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버튼 태그에게 커서 포인터 해주시고 책에는 없지만 버튼은 항상 보더 값이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걔가 좀 별로일 때는 그냥 미리 리셋 CSS에 보더 값을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리셋 CSS를 굳이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 샵 369, 그 다음 글자 색상을 샵 334 작업을 해줄게요. 이때 백그라운드는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지 CSS 연결 잘 됐는지 확인차 제가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달러 펑션부터 넣어주셔야겠죠. 달러 펑션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이거는 이제 HTML 문서를 다 읽고 나서 내 스크립트를 읽어라 라고 써주셔야 돼요. 요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스크립트 JS를 연결을 할 건데 이것도 연결이 잘 됐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어럴트 경고 이렇게 경고창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타이틀 아래쪽에 CSS부터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링크 href CSS 폴더 안에 style.css 넣어주시고 rel 스타일 시트 넣어줍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src 우리 JS 폴더에 이제 jQuery 오픈소스부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해주시고 src JS 폴더 안에 스크립트 JS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 라이브에서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경고창 스크립트 잘 연결됐고 CSS 연결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잘 확인해 주시고 다시 스타일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놓고 스크립트 가서 어럴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덱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와이어프레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감싸는 랩을 한번 감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먼저 끊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로가 이렇게 끊어지겠죠? 윗부분과 아래쪽 푸토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탑 부분에
이제 가로로 끊을 게 없기 때문에 세로 헤더와 컨텐츠 요렇게 분리할 거고, 그 다음 컨텐츠에서 슬라이드, 바로가기, 그 다음에 콘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div 클래스 랩 전체 한번 값사 줄 거고, 그 다음 div 클래스 탑 윗부분과 그리고 푸터 아래쪽 푸터 영역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탑에는 아까 헤더랑 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헤더에서 헤더 영역, 그 다음에 div 클래스 컨텐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텐츠 안에 먼저 저는 article로 이번에는 article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클래스 슬라이드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로가기, 이때 article을 써도 되고 섹션을 써도 문제 없고 div를 써주셔도 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article 해서 이번에 go 바로가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는 con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 바로가기 영역, 콘텐츠 영역 이렇게 해서 고 라이브 해서 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CSS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랩에게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여러분들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이 전체의 높이가 있죠. 이거 다 더해가지고 랩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50, 650, 850 그래서 랩에게 하이 값을 850을 잡아줄 거고, 그 다음 아까 탑이라고 했죠. 탑과 푸터로 나눌 수 있는데 푸터에 100픽셀을 빼면은 탑은 750 픽셀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푸터는 하이 값이 100픽셀이 될 거고, 미리 백그라운드를 샵 666으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탑 부분에 보시면은 헤더랑 컨텐츠가 나열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 헤더에게는 또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위드 값이 250 픽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를 250 픽셀, 백그라운드를 임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컨텐츠 영역은 너비를 어떻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또 와이어프레임 보면 100%에서 250을 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르죠. 퍼센트에서 픽셀을 뺀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컨텐츠에게 위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빼기 같은 경우에 앞뒤로 띄어쓰기를 꼭 해주셔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역 확인하시고 싶다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대강 CCC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했고 여기는 지울게요. 컨텐츠 안에 슬라이드는 아까 높이 값이 400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를 샵 40B0F9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 하이 값이 150이었고요. 백그라운드를 샵 FF884D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컨텐츠 영역, 컨텐츠 높이 값이 하이 값이 200, 백그라운드를 샵 FF884D 그 부분의 색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00DAO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먼저 레이아웃부터 만들어줬고, 이제 헤더에 들어갈 로고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로 로고를 만들 겁니다. 사이즈는 200에 50픽셀, 그리고 심볼이 있는 타입으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 주셔가지고 사이즈가 200에 50픽셀입니다.
그 다음 이때 단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RGB 72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자 도구 선택, 대지 클릭, 가구, 공식 몰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선택이 되고요. 코펍, 도둠체 볼드로, 그 다음 사이즈를 저는 30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앞에 이제 가구 공식몰과 어울리는 심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펜 도구 클릭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때 도형을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클릭 시프트 안 눌러 주셔도 돼요. 요렇게 박스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클릭 이런 식으로 약간 가구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좀 사이즈를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모아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 크기를 또 잡아 주셔도 좋아요. 좀 더 크게 전체 잡아서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 같이 눌러서 크기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다시 펜 툴 선택해서 이번에는 요 선을 클릭 흰색으로 좀 넣어 줄게요. 그 다음 검정색 부분 다시 클릭해서 없음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니은을 하나 만들게요.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요렇게. 그리고 요거 마무리 지을 때는 ESC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른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ESC 클릭 ESC. 그 다음 여기도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ESC. 그 다음 여기 또 원형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원을 그려서 색상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반전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펜 툴 선택해서 클릭 이때 이 선은 ESC 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가구 공식물, 가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선들 있죠. 선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한 후에 오브젝트에 확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면이 됐습니다. 면. 확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에서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패스파인더를 좀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선택해서 앞면 오브젝트 제외. 그 다음 거 오브젝트 2개 선택해서 앞면 오브젝트 제외. 또 그대로 선택해서 제외. 또 선택해서 앞면 오브젝트 제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오브젝트와 마지막 오브젝트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색상 7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C8B169 요렇게 넣어줄 거고 나머지 Shift 누른 상태에서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OA343C 요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구 공식물 이 글자도 글자 색상을 OA3433C 요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혹시 심볼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조정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갑니다. 그 다음에 png24 저장 이미지스 폴더에 로고라고 영문으로 쓰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로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도록 할게요.
인덱스 가셔가지고 헤더 영역에 로고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H1, A 태그, 임시 링크, 자, img, src,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 그리고 alt값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쓰고 잘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로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작업해 볼게요. 메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새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HTML 구조는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그쵸? 내비에서 UL, LI 해주시고 그 다음 1차 메뉴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홈이고요. 그 다음 LI 그대로 복사해서 4개 만들어 주시고 거실, 그 다음 침실, 그 다음 주방, 다이닝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2차 메뉴는 이 LI 안에 2차 UL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최신 소고식, 그리고 또 LI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요렇게 베스트셀러, 신규 입고, 고객센터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 2차 UL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클래스를 서브를 매기죠. 그 다음에 이 UL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LI 안쪽에 복붙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모양새가 어떻게 해야 돼요? LI 안에 UL이 들어가야 됩니다. UL 형제가 A가 있어야 돼요. 요 구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내용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크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요만큼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뒤에 삐지가 하나 이렇게 길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작업을 해줄 게 있습니다. 내비 다음 줄에 div 클래스 메뉴 삐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용은 아무것도 안 쓸 거고 나중에 저 삐지 역할만 좀 해주는 배경 하나 깔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스타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 가서 이제 먼저 배경색을 좀 잡아 줄 거고요. FFF, BF0 잡아 줄 거고 패딩을 위아래 좀 100픽셀에 0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메뉴 부분 작업해 볼게요. 자, 내비에게 저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패딩 값을 0에 10픽셀을 줄 겁니다. 0은 위아래 패딩이고 양옆 10을 좀 넣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을 거예요. 1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10만큼. 그리고 나서 내비 있는 ULLI A 태그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샵 OA443C 넣어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 안쪽 패딩을 1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로고랑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헤더에 H1을 불러서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시면 H1이 블락 요소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H1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안에 있는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진 바텀으로 이 여백을 좀 넣어주시면 형제인 내비랑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내비 부분 마우스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에 있는 ULLI 호버했을 때 집게 자식인 A에게 배경색을 샵 18 B169 그 다음 글자색을 흰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2차 메뉴를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차 메뉴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에게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슬라이드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를 불러서 공중에 띄워줍니다. 먼저 이렇게 띄워주고 한번 또 볼게요. 공중에 떠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나열을 할 거예요. 이때 보시면 지금 LID 서브에 LID를 나열하면 되니까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서브를 숨기려면 그때 디스플레이 논도 써야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논이 같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나열을 하실 때 이제 나열하는 CSS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원래 서브에 있는 LI들은 블락 요소라서 한 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 중에 플렉스도 있지만 이 블락 요소인 LI를 인라인 요소로 바꿀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해서 쓸 수 있긴 하지만 이때 인라인 블락으로 해주시면은 나열도 되면서 위드 하이도 넣을 수 있는 인라인 블락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또 볼게요. 지금 나열됐죠. 공중에 띄워놓고 그 다음 위치는 아직 안 잡은 상태에서 LI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에 띄워놓은 거 위치 좀 잡아줄게요. 서브가 여기에요. 그럼 기준은 이 부모 LI에게 기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내비 UL LI를 새로 만들어서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서브를 잘 모르겠을 때는 탐력 그 다음에 서브 LI의 왼쪽에 붙을 수 있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붙었죠? 지금 좁아가지고 요런 건데 이때 서브에게 위드 값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드 값. 자, 서브에게 원래 공중에 뜨고 나면은 얘가 블락 요소라도 위드 값이 자기 컨텐츠만큼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값을 제가 그냥 임의로 한 900픽셀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탑0, 레프트 0이 아니라 레프트에서는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3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어때요?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헤더 영역이 250이었어요. 그쵸? 250 그리고 10픽셀, 10픽셀 그러면 250에서 10 빼면 240 그 다음 요 나머지 너비가 230 그래서 레프트 값을 230을 대략 잡아주시면은 요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메뉴의 A에게 모양을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서브에 있는 LI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LI 밑에 쓰면 예쁠 것 같네요. 블락을 써주시고 그 다음 위드 값은 200 패딩은 10픽셀에 20픽셀 글자 색은 흰색 요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색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서브에 LI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C8 B169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 뒤에 삐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놨냐면 메뉴 삐지라고 하나 만들어 놨죠. 인덱스에 메뉴 삐지.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메뉴 삐지를 불러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메뉴 삐지를 불러주시고 얘도 어쨌거나 슬라이드 위에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드 100, 하이 100 백그라운드를 RGBA로 0,0,0,0.8 넣어주도록 할게요. 빨리 눈에 확인하려고 미리 이렇게 값을 임의로 쓰고 봅니다. 여기 있구나. 근데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파란색 너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아까 250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100%에서 240만큼 빼주시면은 이 해당 너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메뉴 BG에게 위드 값을 지금 100픽셀로 잡아놨는데 계산기 하나 꺼내서 100% 빼기 240 픽셀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기준은 어디에 잡아줘야 되냐면, 자, 메뉴 BG의 부모가 헤더예요. 헤더. 그래서 헤더에게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이 100%가 헤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라고 하는 거는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에게 기준 잡아야지 이러면 여기에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메뉴 BG 입장에서 100%가 헤더의 영역 250 픽셀에서 240을 뺀 값이 되기 때문에 영역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헤더에게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헤더의 더 큰 부모인 지금 요 영역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가 아까 탑이죠, 탑.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헤더가 아닌 탑에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레프트에서 240 레프트에서 200 자, 메뉴 BG 찾아서 위치 잡아줄게요. 편하게 그냥 중간에 쓰겠습니다. 탑에서 한 180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240 픽셀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괜찮죠? 이때 높이 값을 더 주시면 돼요. 제가 임의로 하이 값 100픽셀 주긴 했는데 하이 값은 이때 바로 맞추면은 제일 좋지만 못 맞추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대략 한번 넣어 보셔도 괜찮아요. 160에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조금 모자라. 그러면 165 요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괜찮아요. 또 깔짝 조금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뭐 4 요렇게. 아니면 F12 하셔가지고 화살표 클릭 해당 영역 높이 지금 보시면 230에 41이라고 뜨죠. 41, 41, 41, 41 이거 다 더해가지고 높이값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뉴가 안 보이는 이유가 지금 서브가 공중에 떠 있고 메뉴 BG도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게 서브죠, 서브. 그래서 서브에게 앱솔루트 준 서브에게 Z 인덱스를 10을 주고요. 메뉴 BG는 서브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Z 인덱스를 한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요때 스크롤이 생기면 안 돼요. 화면을 줄였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도 스크롤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100%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밑으로 스크롤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그 이상으로는 이렇게 꽉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서브 작업 다 했기 때문에 서브를 먼저 숨겨주고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요. 메뉴 BG도 숨겨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더 영역 작업 다 했고 스크립트 쓰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메뉴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랩이 있는 ULLI에게 점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우리 서브를 보여줄 거예요. 그쵸? 서브를 이때는 페이드 인이 예쁠 거예요. 페이드 인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근데 여기 서브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콤만 하셔가지고 점 메뉴 BG까지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뗐을 때도 달러 랩이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리브 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한다? 서브랑 메뉴 BG를 숨겨주세요. 요때 점 잘 써주시고 점 페이드 아웃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지금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면 마우스 엔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스크롤바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문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스크립트 작업을 다 했고 이제 슬라이드 가도록 할게요. 인덱스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쵸? 이번에 슬라이드가
좌에서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UL, LI로 작업을 해주시고 클래스를 S1이라고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클릭할 수 있게 A 태그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 제목 H2 클래스 텍스트. 그 다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죠. 이걸 쓰면 되긴 하는데 이때 꺽쇠가 태그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and LT, 이때 LT가 less than을 의미합니다. 뭐뭐보다 작은. 그럼 여기에는 요거 2개 있으면 되겠죠. 그럼 꺽쇠가 2개. 그 다음 여기는 and 이제 LT 대신 GT 세미콜론 한 번 더.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LI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그 다음 넘버링 바꿔주시고 여기도 바꿔주고,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제 CSS 가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영역입니다. 슬라이드 영역에 먼저 슬라이드에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좌우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LI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LI에게 빠르게 영역을 좀 확보를 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있는 UL LI, 자, 위드 벡터, 하이 벡터. 그 다음 클릭할 수 있는 슬라이드 UL LI A 태그에게 또 영역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s1 여기 .s1 붙여서 써주세요. 백그라운드 URL .슬러시 이미지스 폴더 안에 s1.jpg no repeat 센터에 커버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 해서 복부 2번 넘버링을 또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미지가 꽉 차게 안 들어갔네요. 이 왜 그렇냐면 플렉스를 하면 부분만큼 꽉 채워지는데 이때 LI가 하이값 100이지만 100%지만 UL 같은 경우에 높이값이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만큼 꽉 찰 수 있도록 하이값을 100% 넣어주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때 3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 안 되고 하나씩 꽉 차야 되거든요. 지금 LI가 100%인데 그러면 UL 입장에서 자식 LI가 3개니까 100%, 100%, 100% 해서 3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UL에게 300%로 해주시고 그 다음 LI 입장에서 LI의 100%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I 하나가 부모만큼 채워버리면 나머지 2개가 있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인 여기 하이 값이 아니라 위드 값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때 LI 입장에서 이제 위드를 100% 하게 되면 부모만큼 채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장의 LI가 부모만큼 300%만큼을 다 채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때 이 위드 값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계산기 CALC 100%. 그러면 누구죠? LI 입장에서는 부모인 UL 300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100%인 거예요. 거기서 나누기 3. LI 3개가 나눠 가지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확인. 요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슬라이드 하나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있는 ULLI 텍스트 불러서 저는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한 100 정도 내려줄 거고 레프트 0, 위드 100%,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글자 색은 흰색,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2픽셀은 오른쪽, 그 다음 아래쪽 퍼짐의 정도, 그림자의 색상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한번 값을 다르게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8로 하니까 여기가 오른쪽, 그 다음 아래쪽. 그래서 그림자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이 픽셀 얘는 퍼짐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필요하죠. 이때 각 li, 부모인 li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넣어주시면은 여기 삐지 하나만 좀 깔아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도 샵 5A3434 패딩을 위아래 10픽셀을 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길게 보여지는데 다 보여지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주시면은 넘치는 슬라이드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스크롤도 없죠. 그리고 불필요한 백그라운드는 꼭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 작업 다 됐고 스크립트 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라고 쓸 거고 이때 슬라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얘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UL이 슬라이드 D 기차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LI가 하나씩 보여지는 그 한 칸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슬라이드의 UL이에요. 그래서 달러 슬라이드의 UL을 움직여 줍니다. 보통 같으면 저 CSS 쓰고 그 다음 마진 레프트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보는 편이죠. 그럼 UL에 CSS 값을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냥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트가 들어가야겠죠. 넣고 중괄호 뒤에 1초 이렇게 넣어주시면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문장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00%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진 레프트가 또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마진 레프트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2초 있다가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0, 다시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i는 0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이 i 값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0 곱하기 i. 자, 그 다음 플러스 퍼센트. 이때 플러스는 결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덧셈 뺄셈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결합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0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가 되겠죠. 이렇게 결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i 값이 증감식을 만나서 1이 돼서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게 식을 먼저 만들어서 확인을 해요. 그럼 아까 마이너스 100%라고 고정값을 넣은 거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함수에 들어가서 3초마다 호출을 해주면 돼요. 펑션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요 가로 앞에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펑션은 함수, 실행문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담는 곳의 이름을 제가 임의로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고 호출을 해주시면은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얘를 2초마다, 3초마다 불러줘야겠죠. set 인터벌 누구를 슬라이드를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문제는 증감식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증감식을 막아주셔야 돼요. i가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아. 그치만 그 밖의 경우에는 i가 0으로 가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다려서 보시면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이때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돌아가는 게 싫으신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잠시 얘를 블록 잡아가지고 컨트롤 슬러시 해주시면 주석이 됩니다. 여기에 무한 슬라이드 한번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HTML 수정할 거 없고 CSS 수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스크립트 쓰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해요. 달러 슬라이드에 있는 UL을 움직여 줍니다. 애니메이트. 우리 아까 쓴 거랑 거의 똑같죠?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쌍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한 1초 걸려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지금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뒤에 붙여줄 거예요. 자, 요거 진행하고 나서 콤마 다시 펑션을 써주는 겁니다. 얘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 펑션을 써주시고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슬라이드에 있는 UL의 append 뒤편에 이제 뭐를 달러 슬라이드의 ULLI들 중 첫 번째 L을 슬라이드 UL 뒤편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2번으로 쓱 가다가 3번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1번이 뒤로 가면서 1번 자리가 원래 자리가 비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확 앞으로 당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 말고 슬라이드에 UL의 CSS 값을 원래 값이었던 0으로 와라 라고 쓰는 겁니다. 뒤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아까는 3번이 보였는데 지금 2번만 잘 보이고 있죠? 자, 요렇게까지 했고 이제 다 됐습니다. 얘를 이제 펑션 함수에 넣어 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 우리가 만든 식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호출해 줘야겠죠? 반복해서 set interval 한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무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바로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형태는 요런 스타일. 그래서 ULLI로 작업을 해볼게요. 인덱스 가셔가지고 바로가기 영역에 ULLI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만들어 줄 거고요. P 태그 img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아이콘 01.png alt 값 바로가기 1 그리고 이 P 다음번에 H3 해서 바로가기 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li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7개 자, 요렇게 7번까지 마크업을 했고 CSS 가도록 하겠습니다. CSS 가셔가지고 그 부분이고요.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OA343C 요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고에 이제 LI를 나열하기 위해서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쓸 거고 미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면은 이미지랑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UL을 나열을 하게 했는데 이때 부모만큼 꽉 찰 수 있도록 그만큼 꽉 찰 수 있도록 하이 값을 100% 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플렉스로 나열하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LI들이 모두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플렉스 글로우를 주도록 할게요. 고에 있는 UL LI에게 플렉스 글로우를 줄 거고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은 남아있던 여백을 다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고에 있는 ULLI, NTH child, ODD 이번에 ODD는 홀수 번째 LI들이고요. 백그라운드 샵C8 B169 넣어줍니다. 또 한 번 더 확인. 느낌이 살짝씩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링크 걸릴 수 있게끔 A 태그를 꽉 채워주도록 할게요. 고에 있는 ULLI A에게 하이값 100%. 그 다음에 블락을 줘야 꽉 찹니다. 그
그 다음 좀 내려올 수 있게 패딩 탑을 한 40 줄 거고, 고에 있는 ULLIP에게 마진 바텀을 줘서 제목이랑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 벌써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이콘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벌써 작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작업 다 됐고요. 공지사항 갤러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니까 또 인덱스 가셔가지고 컨텐츠 영역에 먼저 탭 메뉴 ULLI로 작업을 할게요. UL 클래스 탭 메뉴 이름 지어놓고, 그 다음 LI H2 A 공지사항, 그 다음 두 번째 LI 잡아서 여기는 갤러리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둘 중에 하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공지사항이 딱 들어가자마자 보일 건데, 얘가 클래스 활성화 되어 있다라고 on 클래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 또 H2 아래쪽에 공지사항 내용들 div 클래스 노티스 그리고 탭콘 요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는 공지사항 내용을 넣을 거고, 여기는 갤러리 내용, 이때 탭콘 CSS 모두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갤러리 노티스 CSS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내용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게시판을 LI로 ULLI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 해서 P 가구 동식물 공지사항 1, 그리고 스팸 클래스 데이트라고 써서 2025 0525 LI 그대로 복분. 자, 이때 첫 번째 게시글에는 클래스 하나 넣어놔야 되죠. 얘 눌러주면은 팝업창 떠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고, 바로 갤러리도 작업하겠습니다. 갤러리, 요 갤러리가 요렇게 나와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ULLI A 태그 넣어주시고, P 이미지 img g1.jpg alt 값은 갤러리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 보통 이미지 아래쪽에 텍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있으면은 넣어주시고 없으면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li 그대로 복붙 총 3개 넘버링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CSS 잡아줄게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우리 콘 부분으로 갑니다. 콘의 배경색은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패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레프트 한 50픽셀, 패딩 탑 5픽셀 정도 넣어줄 거고, 그 다음 탭 메뉴에 LI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탭 메뉴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면은 LI들 나열되고요. 그 다음 탭 메뉴에 LI 그냥 나열만 하면 별로니까 또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탭 메뉴에 LI에 H2에 A를 불러서 클릭할 수 있는 영역까지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왔을 때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on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li에게 on 클래스 들어갔을 때 활성화가 된 것처럼 색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흰색. 자, 요렇게 잡아주고 확인. 오케이. 자, 그 다음 탭콘은 이 공지사항 게시글과 갤러리랑 모두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탭콘에게 뭐를 해줄 거냐면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 기준은 어디에 잡아주셔야 되냐면 탭콘의 부모인 li에게 잡아주면 안 되고요. li의 부모인 ul이나 아니면은 콘에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콘에 가셔가지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위드 값을 100%라고 쓰면은
요렇게 지금 요만큼 다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요렇게 해놓고 위치까지 빠르게 잡아줄게요. 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탑 0, 레프트 0을 해라. 자, 요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용이 안 보이는 건데 이미지 때문에 잠시 갤러리를 불러가지고 숨겨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글자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활성화가 돼서 그런 건데 이때 조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태콘에게 빠르게 백그라운드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속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탑 0, 레프트 0, 콘을 기준으로 탑 0, 레프트 0 하니까 여기 꽉 차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너무 차면 좀 별로 안 예쁘니까 저는 위드 100%에서 계산기로 꺼내서 100%에서 마이너스 100픽셀 해라 라고 쓸 거고요. 요만큼 떨어지게. 그러면 이때 너무 붙으면 별로기 때문에 저는 탑은 아예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 위에 공중에 뜨는 거고요. 레프트를 좀 왼쪽에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높이 값이 많이 커 보이는데 이거는 스팬이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빠르게 공지사항 게시글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노티스에 있는 UL 좀 모양을 잡아줄 거고요. 잘 감이 안 올 때는 여러분들 F12 개발자 도구를 눌러주세요. 화살표 클릭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저 UL에 패딩 넣은 게 너무 궁금해요. 대강 클릭해서 UL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패딩이 0, 15, 양옆에 지금 패딩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노티스에 UL 작업했고 노티스에 ULLI들 보더 바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대쉬드 그 다음 샵 CCC 잡아줄 거고 이때 노티스에 있는 ULLI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 LI에게는 보더 값을 안 보이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티스에 있는 ULLI A 태그에게는 디스플레이 블락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확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에 있는 우리 ULLI 스팬 있죠? 얘를 공중에 빠르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부모인 A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위치는 탑에서 한 5픽셀, 라이트는 0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니까 얼추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때 P 있죠? P. 지금 게시글이 있는데 이 게시글이 혹시나 많이 텍스트 길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P에게 좀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티스에 있는 ULLI P를 불러서 지금 가운데 정렬보다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왼쪽 정렬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말줄임표를 하려면은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 홈페이지는 반응형이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너비를 좀 넣어줄 거고요. 줄 바꾸면 안 되게끔 화이트 스페이스 노렉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텍스트가 넘치면은 점점점으로 처리할 수 있게 엘립시스까지 작업을 합니다. 자, 요때 좀 안 보이는데 글자를 많이 넣어보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도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지금 80%가 요만큼 너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 그럼 화면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더 추가로 넣을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때 탭콘에게 지금 또 내용이 작아지니까 요 높이가 또 줄어들죠. 그럼 갤러리에서도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는 탭콘에게 그냥 하이 값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컨텐츠가 작아도 똑같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하이 값을 한 15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요런 식으로. 얼추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
근데 얘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탭콘에게 제가 패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탭콘에게 패딩 값을 위아래 10픽셀, 양옆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야 모양이 좀 괜찮죠? 자, 공지사항 작업 다 했고 우리 아까 갤러리 숨겨놨는데 얘를 노티스로 변경해 놓고 이제 갤러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먼저 갤러리에 있는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면 이미지 나열될 거고 갭 사이 간격 넣어줍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ULLIA 클릭할 수 있는 영역 좀 확보를 해놓고 이때 글자 색도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지가 좀 크죠? 그리고 이미지랑 P 글자랑 사이 간격도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ULLI 이미지부터 위드 300에 하이값 100픽셀 그 다음 오브젝트 핏 커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ULLI P 마진 바텀으로 이미지랑 글자 사이 간격 좀 주도록 할게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 약간 오퍼시티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버했을 때 오퍼시티 0.5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인. 오케이, 괜찮고 벌써 마크업 다 했고요. 바로 스크립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 on을 빼고 갤러리에 넣는 스크립트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셔가지고 탭 메뉴 달러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먼저 기존에 있는 탭 메뉴 LI 있죠. 기존에 있는 탭 메뉴 LI에게 on 클래스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on 요렇게.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LI를 우리 어떻게 선택자 쓰죠? 쌍따옴표 없이 this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dd 클래스 on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확인.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세미콜론 잘못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제가 하나 세팅을 안 했네요. 갤러리 부분 잠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나열해주고 나서 이 나열된 LI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Justify Content Center 해주시면 가운데 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릭했을 때 활성화되게 좀 해놨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텐츠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쵸? 자, 또 그 전에 CSS 가셔가지고 맨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노티스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를 숨겨주시고 다시 스크립트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 on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안 바뀌었죠. 이때 클릭을 했을 때 얘네들의 인덱스 넘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써볼게요. 위쪽에 let t라고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t에 뭐를 저장할 거냐면 달러 우리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서 콘솔 창에 보여줘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F12 콘솔 창 띄우셔가지고 갤러리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갤러리 클릭하면 1이 되고요. 공지사항은 0이 떠요. 1,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LI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노티스 탭콘 있죠. 탭콘도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인덱스 넘버가 0번이고 두 번째 있는 애는 인덱스 넘버가 1이에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에 내가 이거 LI를 클릭했을 때 인덱스 넘버 알아내서 그 다음에 탭콘 있죠. 탭콘 먼저 미리 보여지고 있는 탭콘은 숨기고 그 다음에 달러 탭콘 중에 내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랑 동일한 탭콘을 보여줘 라고 쓰는 겁니다. t죠. t show라고 쓰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이 LI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return false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잘 되죠?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작업 다 됐고 탭 메뉴까지 이제 팝업 창 가도록 할게요. 인덱스 가셔가지고 팝업 창은 푸터 아래쪽에 작업을 해줄 거고 팝업이 레이어 팝업이기 때문에 바로 컨텐츠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H2 해서 내용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목, 그 다음 P클래스, 혹시나 팝업에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미지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Alt 가구 공식물 공지사항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P클래스 텍스트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줄바꿈 해야 되는 부분은 BR 태그 편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별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스트롱 이렇게 태그로 감싸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꾸며주시고 아래쪽에 클로즈 버튼까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CSS 가도록 할게요. 푸터 아래쪽에 팝업을 불러서 공중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준은 랩에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팝업에 컨텐츠 들어갈 수 있는 너비를 한 500.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띄워놨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백그라운드는 흰색이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아준 거고 글자를 정렬을 가운데 해주고 패딩은 20픽셀, 보더를 2픽셀 솔리드 샵 5A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항상 이 앱솔루트 제일 팝업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되죠. 9999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뿅,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H2랑 이런 것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팝업에 있는 H2 불러서 글자 색을 잡아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랑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에 있는 텍스트 마진으로 20픽셀 위아래 이렇게 작업해주고 팝업에 클로즈 해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팝업에 클로즈 해서 버튼 백그라운드를 샵 5A343C 보더는 원래 우리 0 해놨죠. 없애도록 작업 미리 해놨었고 책에는 적혀있기 때문에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안쪽 여백 10픽셀 글자 색은 흰색 그리고 호버 했을 때도 한번 넣어줄게요. 버튼에게 마우스를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C8 B169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잘 나오고 있고 숨겨 주셔야겠죠. 팝업을 숨겨 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자, 그러면 작업 다 했으니까 스크립트로 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달러 우리 팝업 창은 게시글 첫 번째 게시글을 팝이라고 제가 작업을 해놨죠. 얘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팝업을 보여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클로즈도 되도록 인덱스에 보면 클로즈를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클로즈의 버튼 그러면 해당 선택자를 보고 써주시면 돼요. 클로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팝업을 하이드 해라. 요렇게 써줍니다. 이때 위에 팝업 클릭할 때 팝 A 태그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차단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푸터입니다. 푸터 모양 또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 메뉴, 패밀리 사이트
메뉴랑 패밀리 사이트 작업하고 카피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저는 패밀리 사이트를 공중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 편하게 써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셔가지고 인덱스에 푸터에 UL, LI부터 메뉴부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F 메뉴, LI, A 태그, 하단 메뉴 1,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개 작업을 해주고 넘버링까지 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박스 네임 패밀리 사이트 그리고 옵션 패밀리 사이트 시험장에서는 아마 텍스트를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하고 마지막 P 클래스 F 카피 해서 카피라이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고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 BR 태그, 그 다음 카피라이트, 여기 저작권 정보는 and copy 세미콜론 해주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지 또 확인하고 CSS 가도록 할게요. 스타일 가셔가지고 푸터에 미리 저 항상 쓰는 거 글자색 흰색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패딩을 또 레프트, 패딩 레프트 300픽셀 패딩 탑 20픽셀 그리고 셀렉트는 그냥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공중에 띄워서 기준은 푸터에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아줄게요. 탑에서 40 라이트 20 그 다음 위드를 150 하이값 30픽셀 그 다음 푸터에 있는 UL 있죠. F 메뉴 거기에 F 메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면은 LI도 나야 될 거고 갭 20픽셀 그리고 푸터에 있는 ULLI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 흰색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패딩 라이트 20픽셀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그리고 푸터에 있는 ULLI 라스트 차일드 불러서 보더 라이트를 없애줄 거예요. 마지막 선은 없는 게 낫겠죠? 그리고 푸터에 있는 F 카피 불러서 마진 탑에서 메뉴랑 좀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라인이 안 떴네요. 제가 보더 라이트라고 써야 되는데 또 레디우스라고 썼습니다. 자, 요렇게. 또 여기도.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반응이 되거든요. 얘가 100%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자, F12 눌러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죠. 자, 너무 이렇게 깨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대략 1200 이하일 때는 스크롤바가 생기게끔 레벨에 민 위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1200 픽셀이라고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괜찮아요. 그쵸? 자, 메뉴 잘 나오고 있고 슬라이드 잘 돌아가고 탭 메뉴 잘 되고 오케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다 했고 오류 검사하러 갈게요. 다이렉트 인덱스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가서 컨트롤 V 체크 잘 에러 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CSS 가서 우리 스타일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 직접 입력 컨트롤 V 검사합니다. 오케이 오류 없고요. 그 다음 용량 또 확인을 합니다. 이때 로고를 만들고 나서 그 로고를 제출을 하진 않아요. 일러스트 파일이라던가 포토샵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여러분들 코딩할 때 썼던 이미지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용량 10MB 이하
초가 안 되니까 문제 없이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좀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어려우신 분들은 한 여러 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